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일, 이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0.7명대의 처참한 출산율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심장을 서서히 멎게 할 시한폭탄, 그 범위는 놀랍게도 매년 50만 명이 치르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바로 수학입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능 수학 선택 과목 제도는 대한민국 제조업과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 산업의 기반이 될 이공계 인재들을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미래의 반도체 엔지니어가 인공지능 개발자가 될 학생이 대학에 가기 위해 미적분과 기하를 배우지 않는 세상. 이게 소설 속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2025년,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국가 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인적 자본을 국가 스스로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학습 부담 완화, 융합형 인재 같은 듣기 좋은 말 뒤에 숨겨진 대한민국 산업 몰락 시나리오, 지금부터 그 소름 끼치는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파괴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범인은 바로 선택 과목이라는 제도 그 자체입니다. 이 시스템의 작동 방식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그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첫째,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나 적성이 아니라 오직 점수를 잘 받기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수능 수학은 공통과목 점수를 바탕으로 선택 과목 점수를 보정하는 소위 표준 점수라는 복잡한 방식으로 최종 점수를 매깁니다. 문제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특정 과목에 몰리면 그 과목의 표준 점수가 더 높게 나오는 구조적 결함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2025학년도 수능 잠정 분석 결과를 보면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의 표준 점수가 확률과 통계 선택자보다 평균 5점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5점이면 대학의 급이 바뀌는 어마어마한 점수 차이죠. 이러니 이과 학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미적분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도가 사실상 선택을 강요하는 셈이죠. 둘째, 이런 비합리적인 구조 속에서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핵심 역량과 직결되는 한 과목이 사실상 멸종당했습니다. 바로 기하입니다. 인공지능의 핵심인 3차원 공간 인식, 자율주행차의 눈, 반도체 회로 설계의 기반이 되는 학문이 바로 기하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이 얼마나 될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2025학년도 수능에서 기하를 선택한 학생은 고작 3.1%에 불과합니다. 100명 중 3명,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학생들은 기하가 중요하지 않아서 선택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표준 점수를 받기 불리하다는 소문이 돌자 똑똑한 학생들이 기피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누구도 선택하지 않는 유령 과목이 되어버린 겁니다. 제도가 학생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왜곡하고 국가의 필수적인 학문의 씨를 말리고 있는 겁니다. 학습 부담 완화요? 듣기 좋은 명분 뒤에 숨겨진 현실은 학생들을 자신의 미래와 상관없는 극심한 점수 계산과 전략 싸움으로 내모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틀린 제도가 만들어낸 성적표를 들고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은 과연 행복할까요? 지금 대학 캠퍼스에서는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끔찍한 비명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문과 침공입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수학 점수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이과 학생들이 그 높은 표준 점수를 무기 삼아 서울 주요 대학의 상경, 인문, 사회계열 학과로 대거 진학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데이터를 보면 이건 더 명확해집니다. 실제로 2024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인문계열 합격생 중 이과생 비율은 무려 45%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이 정말 철학이나 역사를 공부하고 싶어서 왔을까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합격증을 따놓고 반수를 하거나 적성에 맞지 않아 방황하다 결국 1, 2년 뒤에 학교를 떠납니다. 실제로 대학알림이 공시자료를 보면 통합수능이 도입된 2022년 이후 서울 주요 대학의 중도 탈락 학생 수는 연간 1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전보다 20% 가까이 급증한 수치입니다.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첫째, 대학은 매년 수천 명의 결혼을 채우기 위해 막대한 행정 비용을 낭비합니다. 둘째, 정말 그 학문을 공부하고 싶었던 문과 학생들은 억울하게 기회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셋째, 정작 그 이과 학생들 자신도 1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되죠. 모두가 패배하는 게임. 이게 바로 문과 침공의 실체입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작 이공계로 진학한 학생들의 상황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미적분이나 기하를 제대로 배우지 않고 공대에 입학한 학생이 갑자기 일반 물리학이나 공업수학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놀랍게도 현재 서울대를 포함한 국내 최상위권 대학들은 신입생들의 수학, 물리 기초 학력이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판단해 정규 수업 외에 별도의 기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학이 고등학교 교육을 다시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명백한 사회적 비용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인재들이 대학에 와서 고등학교 과정을 다시 배우느라 1년을 낭비하고 대학은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 추가적인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 합니다. 마치 모래 위에 화려한 빌딩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작은 충격에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단순히 대학 캠퍼스 안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경쟁력이 뿌리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다라는 위험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이미 현실의 숫자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가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순위 다들 들어보셨죠? 여기서 대한민국은 작년 20위에서 27위로 무려 7계단이나 추락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세부 항목입니다. 특히 기업 효율성 부문은 세계 44위까지 폭락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간단합니다. 우리 기업들의 인재 경쟁력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비명은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크게 들려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2031년까지 국내 반도체 산업에 부족한 인력은 무려 5만 4천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만 4천 명? 작은 도시 하나가 통째로 사라지는 규모의 인력 공백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해외 기업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가만히 지켜볼까요? 천만에요. 그들은 2배, 3배의 연봉을 부르며 대한민국의 핵심 두뇌들을 실시간으로 빼가고 있습니다. 인재 유출이 아니라 사실상 인재 약탈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상황을 정리해 봅시다. 한쪽에서는 인재가 없다고 아우성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핵심 인력을 뺏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놀랍게도 이 모든 첨단 산업의 기초 체력이자 무기인 미적분과 기하 교육을 국가 스스로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인 이공계 인재, 즉 스템 인재의 씨를 말리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책 실수가 아닙니다. 명백한 국가 경쟁력 포기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놀랍게도 우리를 기다리는 2028년의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끔찍합니다. 2028학년도부터 적용될 새로운 수능 개편안을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기가 막힙니다. 선택과목 제도의 실패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게 아니라 아예 수능 수학 시험 범위에서 미적분투와 기하를 통째로 빼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미래의 반도체 공학도도 인공지능 개발자도 모두가 지금의 문과 학생들이 보는 확률과 통계 수준까지만 시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이공계 인재에게 필요한 수학적 사고의 최소치를 대폭 낮춰버린 겁니다. 마치 육군사관학교 입시에서 체력장 시험을 없애버리는 것과 같은 결정입니다. 이건 저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대한수학회조차 성명을 내고 이것은 수학교육 강화가 아니라 명백한 약화 방안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전문가 집단이 보기에도 국가의 미래를 생각했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결정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국가 차원에서 첨단 산업 인재 양성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더 나아가 국민의 전반적인 지적 수준을 의도적으로 하향 평준화시키는 우민화 정책과 다를 바 없습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린 걸까요? 간단합니다. 선택과목 제도의 실패로 인한 문과 침공과 학력 저하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아예 모두에게 쉬운 시험을 보게 해서 문제를 덮어버리려는 겁니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더 큰 실패로 덮으려는 이 비합리적인 정책이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질식사시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 모든 혼란과 비극의 책임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 매일 밤잠을 줄여가며 공부하는 학생들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주어진 규칙 안에서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럼 대학일까요? 역시 아닙니다. 대학도 이 비틀린 제도가 만들어낸 끝없는 문제들을 수습하느라 지쳐있는 피해자일 뿐입니다.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현실과 동떨어진 책상에 앉아 국가의 백년대계를 장난감처럼 주무른 정책 이반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념과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인 학생들을 실험용 쥐로 삼았습니다. 국가의 미래라는 가장 중요한 자산을 담보로 너무나도 위험한 도박을 벌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명백히 실패한 정책을 덮기 위해 2028년 개편안이라는 더 끔찍하고 더 무책임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잘못된 정책 하나가 어떻게 한 나라의 산업 기반을 무너뜨리고 미래를 파괴하는지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 비합리적인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대한민국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입니다.